안녕하세요. 요리요리입니다. 오늘은 중동탄 목동의 현장에 나와 있고요. 현재 중동탄에서 북동탄 시범권 방향을 보고 직진하는 상태 동탄 순환대로입니다. 좌측으로 현대일스, 우측에 호반오차. 현대일스 22일 입주를 앞두고 그리고 동원 2차 곧 3월 입주를 앞두고 이제 사전 점검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제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25평들이 남아있는 데가 베라체, 호수부영 반도십차 1단지, 풍경채도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소브로 중에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동들이 조금 호가들이 오르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달 1차인지도 좀 안쪽에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조금 손님들이 좋아하는 동들, 라인들 이런 것들은 조금 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번에 손님 중에서 베라체 앞동을 처음에 조금 선호하셨던 분이긴 한데 처음에 보셨을 때 한 7천선에 물건을 이제 보셔서 결정 직전에 물건이 나가거나 혹은 출발이 안 되거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선이 이제 한 9천선까지도 앞동 10동 11층 가는 경우 베라체가 이제 호가했고 이로 인해서 결정을 좀 방향성을 바꾸셨어요. 호수부영 쪽으로 10차 1단지는 조금 이제 본인들이 광역 라인을 타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싫어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쪽은 가격적인 매력은 있었으나 이쪽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베라치는 보다시피 좀 전에도 광역버스 6002번 이렇게 다니듯이 광역을 끼고 있습니다. 앞에 곧 정류장이 있어서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10차 1잔이 대비 순환대로를 직접적으로 끼고 있고 광역버스라든지 교통이 좋은 장점들이 있겠죠. 대신 상권은 조금 더 멀다는 점. 10차 1단지나 2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카림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마트나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학원가라든지 이런 게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라 조금 더 이제 상권은 조금 더 나중에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차 1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곧 5월 정도에 개교 예정이라는 거. 전면에 보이는 게 시범권역이고 생태터널인 거고요. 저는 우회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화면이 끊기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좀 이제 손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양권과 일반 아파트의 차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양가, 확장비, 중도금, 후이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도합했을 때 사실은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랑 동일하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이 최종 소비자들이 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대표 채널인데 거기 있는 금액만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 금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는 보통 분양가와 피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보통은 중도금 후이자와 확장비가 빠져 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한 2천만 원부터 한 천 후반대부터 많게는 2천, 3천까지도 이제 호가한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이 베라체입니다. 그리고 베라체 앞쪽으로 복합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확장비는 건설사마다 민간 건설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렴한 데는 진짜 500선 정도도 있지만 700 선에서 900선 정도가 많고요. 30평 같은 경우에는 1300, 1500선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중도금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소형은 한 700 요즘엔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3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선은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픽스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입주 시기마다의 어떤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 어떤 입주 기간이 늘어지면 이 부분에 따른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모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단지별 비교를 해드려요. 25평을 만약에 이제 원하신다면 25평 현재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조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선 착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 중에 입주 물량이 좋은 있는 아파트 중에
전체 토탈 금액 좀 맞을 만한 거, 그리고 이분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지, 아이가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인근의 초등학교 계고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당분간,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어떤 이제 통학거리가 아니면 중학교까지 거리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안내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단지, 손님이 원하는 쪽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 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토탈 자금이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나와 있는 피와 분양가 확장비 중도금 이자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토탈 자금을 뽑아드리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 물론 분양가들도 건설사마다 보통 기준층 이하 이상으로다가 뭐 이렇게 금액이 분양가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어떤 건설사, 포스코 3차나 뭐 현대 힐스 같은 경우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분양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층별 분양가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층이 저층인데도 상당히 분양가가 착해서 오히려 저층도 피가 좀 저층인데도 좀 기준층 이상하고 비슷하게 붙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프리미엄만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 토탈 자금을 꼭 따져라. 층이 낮아도 피가 높을 수 있다는 점, 분양가가 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대형 건설사일수록 제가 느낌 자체로는 저층이어도 피가 형성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필로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채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을 대기업들 특히 뭐 현대나 포스코 뭐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장을 해준 부분이 있고 분양가도 저층일수록 많이 착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준층과 일반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는 기준층 기준으로 위아래로 뭐 5층 이상 이하로 쪼개지는데 한 2천 정도의 분양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5층 이상이면 사실은 6층보다는 뭐 10층 이상 뭐 이런데 똑같습니다. 분양가는.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토탈 자금을 따져라 라고 저는 조언해 드리고 싶고요. 그 토탈 자금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맞을 뭔가 결정을 하실 때 최종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오늘 이제 베라체 손님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저희랑 거래를 하면서 원래 당초는 베라체를 원해서 왔어요. 물론 반도 10차랑 제일풍경채도 물론 검토를 하셨었는데 광역 라인을 타셔야 되는 상황이라 다 접고 아니면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뭐 500 이하였던 것들이 2000 이상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좀 그 매수 계획에서 좀 제외시킨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베라체가 사실은 최종 단지였고 저는 베라체에서 이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라체가 이제 이자 부분이 중도금 후이자가 보통은 매수 부담, 무조건 매수 부담, 일반적으로 현재 뭐 매수 부담이기는 한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돼요. 한 8, 900 정도 되는데 베라체는 특이하게도 그 60%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그때그때 분양자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없었고 토탈 자금에서 그래서 다른 자금 반도 10차보다 뭐 끼케봐야 1000? 요 정도 비싼 정도로 매수가 가능했던 부분. 근데 몫은 순환대로 끼고 있고 광역봉수를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기존 손님도 반도 10차를 보러 오셨다가 제가 이제 베라체를 말씀드리면 베라체도 같이 검토하시고 결정을 베라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베라체에서 만났지만 결론은 베라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베라체가 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앞동들이 그러니까 뒷동과 앞동의 느낌 차이가 많았어요. 왜냐면 앞동들이 남향으로 그 중앙공원이 뻥 뚫리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앞동들 물론 뒷동도 최근에 호가가 오르긴 했지만 물량 소진 이후로 앞동들이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금액이 한 1000, 2000 정도 2000까지 있죠. 그쵸? 이분이 7000까지도 봤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9000까지 호가하면서 좀 눈을 다른 데로 선회를 했어요. 그 선회한 곳이 호수부영이었습니다. 호수부영 같은 경우에는 베라체 앞동보다 뭐 조금 더 주긴 했으나 호수부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입주가 한 두세 달 늦어지면서 그 부영 측에서 지체배상금 소형 평형 같은 200선 정도 33평 같은 경우 3평 300만 원 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등기자 매수자한테 이제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매력으로 작용했고 실제로 베라체에 반 앞동과 뭐 75블럭의 가장 노열동을 갔을 때
1,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서 이분은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호수부영이 썩히 마음에 안 들었어도 주변의 상권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투자 가치를 보고 호수부영 25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전체 토탈 금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차이면 조금 더 좋은 입지 이러다 이제 손님이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이왕이면 현재로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조금 더 가격을 끊기가 저희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절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 중도금 후이자, 일반적인 아파트랑 좀 다르기 때문에 중도금 후이자가 생각보다는 1,000 이하 이상, 이하 이상으로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근데 중도금 부분에 있어서는 실매수자라든지 돈이 여유 있는 자금의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잔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매력이 있느냐? 이자가 없다. 이자를 전혀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그때 잔압을 다 했을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런 부분을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금을 그 돈을 다 줘야지 명의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쯤 2달, 3달 전 정도 되면 잔금 시일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매수를 계획하거나 하시면 다른 물건보다 똑같은 피여도 1,000만 원 이상이 저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권의 흐름을 알았을 때 매수하실 때 어떤 중요한 판단의 요소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때는 결과적으로는 토탈 자금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피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안하고 층수에 따른 분양가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원 2차 같은 경우 라인별로다가도 분양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참 감안해야 될 생각이 많아서 저희도 그때 분양가 검토하고 그러고 손님에게 이제 비교해서 엑셀 데이터로 드리면서 이제 복잡한 것들은 정리를 해가면서 단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정리하면서 단지 하나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 후 최종으로 맞는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 찾는지 이런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분양권 관련된 부분 안내해드렸고, 이제 중동탄 현장 모습이기는 한데 현장은 안내가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지금 생태터널 타고 시범권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